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화요일장 우리 대한강통신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21선에 대한 지지가 좀 나왔었는데요. 15,700원에 종가 마감이 되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포인트가 이거 이미 끝난 차트 아니냐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번 주 수요일 이 차액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는 나왔다 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아직 21선 위에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났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 엔비디아가 버텨주고 있는 한, 지금의 엔비디아가 버텨주고 있는 한, 이 광케이블 수요가 줄어드는 건 사실상 희박하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 대형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현지 공장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번 연도부터 이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요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공략을 하기에는 명분은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자, 물론 지금의 주가는 고점 대비 좀 빠져있는 상태긴 하지만 여러분들 요때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때도 세상이 무너질 것 마냥 우울했던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구간에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수익 구간을 국대할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우리의 매수 포인트를 짚어볼 텐데요. 저 개인적으로 현지 구간은 현재의 지정학적 리스크며 테마의 분위기 또한 감안을 했을 때 이때랑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봐요. 여전히 우리는 확률이 높은 쪽에 베팅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상승을 이어가는 게 맞다면 이 21선은 우리의 대응 구간이자 지지 구간이 될 것입니다. 보시면 우리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달 이후, 그러니까 최초의 상승이 시작된 이후 21선이 이탈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직 끝났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남은 한 주는 21선을 주시하면서 지켜주는지 반등이 나오는지 요거를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지막 변수입니다. 조금은 눌렸다 갈지 아니면 그냥 갈지 이 부분을 결정한 마지막 이벤트인데요. 자,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늦어도 목요일 오후에는 반영이 될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사실상 2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미국은 이미 더 이상의 휴전은 없다라고 선을 그은 상태죠. 트럼프가 말을 했던 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 핵 합의라는 단어가 이번 협상에서 나올 수 있는지 지켜봐야만 하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WTI 국제유가인데요. 이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하기엔 지금의 상승폭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배럴당 86달러, 90달러 밑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대한강통신에 대입을 시켰을 때 어떤가요, 여러분들? 분명 또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은 이 목요일까지입니다. 이 불확실성 요소로 인한 변동성이 동반된다라고 했을 때, 요 21선은 우리가 이 지지 구간으로서 매수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 어차피 21선은 더 올라와 줄 거기 때문에 방향성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좀 핵심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의 구간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매도만큼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21선이 버텨갈 수가 있는 기폭제라 베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 요 정도 선에서 지금의 분위기를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장세가 또 하루아침에 뒤바뀔 수가 있는 게 지금의 장이기 때문에 너무 쫄지 마시고 이 털리지만 마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요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유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이 9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 가셔야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요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4월 20일 어제 월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9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4월 21일 화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정원NC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은 무조건요 보안 테마 그 중에서도 정통 AI와 엮여있는 종목들을 보자. 자,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이 젠슨왕이 강력했던 한마디 우리 클라우드 보안 프로젝트의 핵심은 이 한국 기업에 있다. 콕 집어냈던 것이었는데요. 자, 게다가 이 정원NC스 같은 경우에는 하필 또 공교롭게도 어제 시간에서 이 리브랜딩에 대한 공시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121선 장기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단순히 뭐 이 젠슨왕과 엮여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게 아니라 보시면 추세를 돌려냈고 어제도 이 지지력을 좀 보였었기 때문인데요. 이게 마냥 빠지는 차트처럼 보여도 어제의 구간은 아주 명확한 지지 구간이었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렇게 쏟아냈던 부분에서 계속된 지지가 나왔었어요. 어제도 마찬가지였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 중심선과 장기평선이 중첩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해도 최소한의 반등분 정도는 공략을 해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이 뉴스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서 공시까지 나왔다, 뉴스까지 붙었다, 심지어 이 젠슨왕 관련주다.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배팅을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는 거죠. 손익비도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1시간 봉을 보면 최근 이 정원NC스만의 이렇게 좀 특성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 구간 역시 이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시가로 배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정원NC스 오늘 화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4월 21일 화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또 그냥 대박이 났죠. 자, 그 마치 29.96% 상한가 바로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얼마가 수익이 난 거예요? 시가를 단 2.7% 수준만 띄우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러프하게 잡아도 최소 25, 6% 이상은 수익이 났던 거였죠. 자, 그러니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는 거고 여러분들 내일 수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쉽게 요 돈 벌어가시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요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거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밑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문자
요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이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우리 대한강통신의 공략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최마지노선, 이 13,500원 부근과 21선이 중첩되어 있죠?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 대응 구간은 요 21선이 저는 좀 맞다라고 봐요. 이게 이제 위로 갈지 아니면 아래로 갈지 그 누구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그동안에 대한강통신이 보여왔던 습성을 보고서 이 확률에 베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1선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홀딩. 물론 이에 대한 결과값도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영상 올려볼 테니까요.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지금의 구간, 지금의 가격에서 이 21선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섣부른 매도만큼은 절대로 금지라는 거, 요거는 좀 깔고 가도록 할게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월요일의 미장은 하락이 동반된 보합세를 가져갔는데요. 반대로 우리 국장은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왔었죠. 특히 코스피가 강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빅 이벤트입니다. 단 이틀 좀 눌렀다 가느냐 아니면 그냥 가느냐.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은 이제 쫄지를 않고 있죠.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삼중고, 미국의 고용, 불안했지만 강했었고요. 기대를 할 수 있는 실적 시즌, 뱅크 오브 아메리카며 모건 스탠이며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미국과 이란의 2차 최종 협상, 이것만 해결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지금의 구간은 이 폭발 직전의 고루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는 지금의 구간을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의 장은 공략을 반드시 해야 될 때라고 보고요. 자, 내일 수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좀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좀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은 이렇게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당연히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은 역대급 청산이 다시 한 번 더 발생을 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가까운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이러했던 이유에는 역시나 이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좀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중국 경제를 뭐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길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게 이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뭐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뭐 성장하지 못하게 이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자, 그래서 이번 에이펙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분명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던 건 맞지만 그게 지금은 어쨌든 간에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가는 종목들만이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여러분들 이것 또한 우리의 분명한 좀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만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석주였고요. 시청 감사합니다.